요즘 기업들이 돈맥 경화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돈맥 경화가 뭡니까? 돈이 이제 막혀서 이 돈의 흐름이 되게 원활하지 못하다라는 거죠. 왜 그러겠습니까? 갑작스럽게 태어나는 부채 때문에 그 부채에 이자를 못 갚아서 허덕이게 되고, 그 빚에 원금을 갚아야 되는 상황이 이제 도래하게 되고, 상황이 이제 되게 안 좋아지는 거죠. 이제 그런 처지들이 이제 계속 많아지니까 사람들이 더 이제 궁지에 몰리는 겁니다. 그게 이제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들도 그러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업들이 요즘 뭐라고 얘기하냐? 돈 쓰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죠. 복사지도 이면지 사용하라고 하고, 외부 출장 가지 말라고 하고, 웬만하면 비대면으로 미팅하라고, 전화통화로 해결하라고 얘기하고, 기존에 당연하게 써왔던 것들을 이제는 쓰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최대한 고정비를 줄여야, 그래야 앞으로의 이 예기치 못한 일들을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히 이 생존 모드로 앞으로 지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홈플러스 부도 났죠. 발란도 부도 났죠. 그 다음은 아마도 그 다음에도 기다리고 있는 기업들이 적지 않을 겁니다. 그게 지금의 상황입니다. 이런 쉽지 않은 상황에 놓여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결국은 답이 없다라는 겁니다. 헤쳐나가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이런 와중에, 이런 상황 속에 어떻게 지내겠냐라는 겁니다. 결국은 감당 못할 빚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부채 비율 줄이고, 영업이 아니면 단기순이익 늘리고, 환관비 줄이고, 되게 뻔하고 당연한 거지만 이 재무상으로, 회계상으로 돈을 벌어들이고 실제로 그 수익이 통장에 꽂히는, 이제 흑자 부도가 안 나가는 형태로 이익을, 매출 대금을 회수하는 방향으로 이제 좀 더 흘러가야 되는 거죠. 결국은요, 앞으로 이제 살아가는 모습들이, 삶의 흐름들이 좀 더 실질적인 것들로 많이 바뀌는 거죠. 내 손에 돈이 쥐어져야 그게 내 돈입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받을 채권이 2억이다. 근데 내 손에 안 들어오면요, 단돈 20만원, 200만원이라도 안 들어오면요, 그건 이제 미회수 채권이 되는 거죠. 미회수 채권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되게 나의 재정 상황이 안 좋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렇게 아마 안 좋은 상태로 내몰리면요, 사는 게 이제 더욱더 어려워지는 겁니다. 지금 어려워지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죠. 어떻게 살아야 되나, 어떻게 지내야 되나 고심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기업들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제 눈에 봐도 몇몇 기업들이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계속 저렇게 이어나오고 있다는 것 자체가 신기할 정도로 우려스러운 기업들이 말입니다. 그런 것들을 볼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며 살겠습니까? 아, 산다라는 게, 살아낸다라는 게 저게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구나라고 우려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죠. 잘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사는 게 절대로 내 생각 내 바람대로 척척 흘러가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살아가야죠. 아무리 매출을 많이 일으켜도 매출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면요, 그 기업은 되게 어려워지는 거죠. 이제는 돈 버는 것도 중요한데, 벌어들인 돈, 그 거래처로부터 받는 게 더 중요해지는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반란이든 어디든 간에 열심히 영업해서 매출을 올렸어요. 매출 대금, 예를 들어 이번 달에 5억 대금 결제 받아야 되는데 5억 못 받으면요, 어떻게 됩니까? 그냥 5억 날리는 걸 끝납니까? 아니죠. 자신이 5억을 매출을 냈으면요, 자신이 최초 생산자로 생산해서 모든 이제 병들을 다 지불하고 상품을 만들어서 납품해서 판매하고 뭐 이럴 수 있지만, 그 중간중간 과정에 여러 가지 뭐 원물에 대한 대금 결제를 해줘야 되는 것들, 아니면 인건비, 각종 고정비, 이런 것들이 다 있다라는 거죠. 실제로 매출 대금 5억을 받으면요, 최소 4억 이상은, 최소 3억 이상은 대금 결제해서 거래선에 자신들도 또 줘야 되는 돈이라는 거죠. 5억이 전부 다 순이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5억을 받아야 되는데 5억을 못 받게 되면요, 어떻게 됩니까? 자기만 어려워지는 게 아니라 자기와 거래하고 있는 거래선들도 같이 어려워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요,
자기는 5억에 대한 매출 채권을 못 받게 되는 거고, 다른 거래선들에게는 3억이든 3억 5천이든 4억이든 대금 결제 해줘야 되고, 자기가 안 해주면요, 자기가 못 받는 5억 때문에 이제 다른 거래선들도 같이 이제 부실 채권이 돼서 어떤 사람은 5천, 또 어떤 사람은 1억, 이런 식으로 여러 업체들이 같이 이제 악영향을 받아서 같이 무너지게 되는 거죠. 이러한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요, 그 매출 채권 5억 못 받은 그는요, 5억만 날리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요 7억이든 8억이든 9억이든 그 엄청난 빚을 떠안게 되는 겁니다. 아주 작은 중소업체의 대표가 8억 9억을 빚을 지게 되면요, 거의 죽을 때까지 갚을 수 있을까? 물론 죽을 때까지 못 갚는다 해도 10년 20년이 후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무서운 일들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런 충격적인 일들을 겪으면요, 과연 마음 놓고 편안하게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되게 어려운 거죠. 되게 힘겨운 겁니다. 그런 일들을 겪게 된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참으로 무서운 일입니다. 참으로 충격적인 일이죠.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면요, 노답인 겁니다. 참 그런 무지막지한 무서운 일들을 경험하는 이들이 많아진다라는 거죠. 우리 경제에 여러 가지 축들이 휘청거린다라는 이야기인 거고, 그로 인한 쇼크는요, 개개인들, 중소기업 사장들, 중소기업에 속해 있는 직원들, 거래소들 모두가 다 되게 힘든 처지로 내몰린다라는 겁니다. 그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무서운 일이죠. 연쇄적으로 같이 도산하고 같이 망가진다라는 겁니다. 이런 시대를 편안하게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안전하게 살아가기가 너무도 어렵죠. 별일 없이 무탈하게 회사 다니고 대금 결제 받고 월급 주고 거래선한테 또 대금 결제 주고 이러는 것들이 되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했는데, 더 이상 당연하지 않은, 유효하지 않은 시국이 지금인 겁니다. 무서운 일이죠. 매출 내는 것만큼이나 돈을 어떻게 받아야 될지, 과연 안전하게 받을 수 있을지를 걱정하는 시대가 지금이다라는 거죠.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두려워하고 좀 더 염려하고 좀 더 신중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그렇게 지내야 될 것 같습니다. 참 막막한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으니 좀 더 두려워하는 게 맞겠다라는 겁니다. 좀 더 조심하고 좀 더 잘 생각하며 지낼 국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